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3시마다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사나이 오치열. 오늘도 1시간 동안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우선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잠시 후에 QR코드가 생성이 될 건데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상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방송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을 하시면 전문가님 계시는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 2가지에 대한 종목명을 노란 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에는 CPI,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에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우려감들이 또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여파로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코스닥 현재 3시를 기준으로 1%대가 넘는 하락분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장 속에서 시청자분들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아시는 사실이실 것 같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구성해 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또 더구전자라는 종목으로 38%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았기는 하지만 또 한 종목으로 38%라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1월 말 방송 공략주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오셔서 이렇게 꾸준한 상승 보여준 종목을 또 방송 공략주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참 꾸준하게 저희가 1월 시장에서도 또 2월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구전자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애플 관련주, 수소 관련주, 여기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생방송 공략주로 준비해왔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상승 초입에서 정말 공략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금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방송 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나간 이후에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 차트를 그려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애플 관련주다. 애플이 또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또 전장 사업 부문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저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안에서 일부 종목 더구전자다라고 종목명을 방송 끝난 이후에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당시 이 더구전자라는 방송 종목 받아가시고 좀 포트에 담아보셨던 분들은 38%의 상승률을 함께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종목 역시나 생방송 공략주 역시나 이렇게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를 해오셨다라고 합니다.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한 2초에서 3초간만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생성이 될 겁니다. 생성된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 2부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생방송 50분간 저희 문 열려 있고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생성된 링크를 클릭하셔서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도움을 한번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3시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1%대 넘게 하락분을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의 대응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또 고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모셔보고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자, 뭐 이제 시장이 시초가의 낙폭을 굉장히 키운 상태에서 낙폭을 줄여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CPI나 PPI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태다. 뭐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24일 날 중요한 또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중으로 또 발표가 되는 게 뭐냐면은 PC 지수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뭐 얼마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연준이 이거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강한 수급을 사실 외국인들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PC 지표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CPI라든가 약간 아직은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식의 움직임이 나온 상태에서 연준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둘기였다가 매파였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아주 긍정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됐나? 이제 됐나 했는데 CPI가 갑자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PC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과연 오치열 이 양반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왔고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CPI, PPI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다시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전날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도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또 전문가님께서는 긍정맨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이실 수 있는 이유가 또 수익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더구전자라는 종목으로 생방송 공략주로 38%의 상승률을 저희가 좀 달성을 했는데요. 해당 종목 좀 2차 전지 관련주, 또 애플 관련주, 수소 관련주로서 상승 모멘텀 보유했던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가져오셨던 생방송 공략주였거든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긍정의 원천이 저는 이렇게 좀 수익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왜냐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제가 예전에 벌써 한 1년 더 됐네요. 그 더 된 상황에서 계속 코스피 코스닥 지수 빠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봐 보세요. 더구전자 분명 확실한 상승이 안 나온 상태였어요. 확실한 상승이 안 나온 상태에서 느낌이 잠깐만 이거 가야겠는데? 더구전자 앞으로 굉장히 좋겠는데? 왜냐하면 좀 애플과도 묶여 있는 상태고 얘네가 지금 뭐 전장 사업 부문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장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거든요.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매출이나 좀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수급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하자마자 우상향을 아주 나이스하게 올려준 종목이고 제가 봤을 때 더구전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 쭉 가지고 가셔도 꽤나 나이스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구전자 같이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방송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종목명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10분 넘어가고 있는데 입장을 서서히 해주고 계시네요. 50분 안에 들어오셔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사실 저는 오늘 생방송 공략주 좀 준비해 오신 게 이번 주에 사실 저는 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은 좋지 않지만 반도체 관련주도 좋았고 또 위메이드 관련주도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또 게임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그쵸.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오늘은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네네네. 조금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님이 약간 청개구리 매매타법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좋지 못한 종목을 좋지 못하지 않을까요? 시장 상황이 좀 좋지 못한데 이 종목 괜찮을까요? 하면 꼭 그런 종목들을 그쵸.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진짜 눈을 다르게 해야 돼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못하는 거, 음. 남들 다 하고 있을 때 똑같이 따라합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남들 다 막 이거 사고 있고 저거 사고 있으면은 아 나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남들 다 사고 있을 때 저게 맞을까? 한번 바꿔야 돼요. 한 핀트를 한번 싹 바꿔가지고 남들 저걸 다 사고 있을 때 뭘 팔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팔고 있을 때, 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안 좋으면 잠깐만 그러면은 반도체가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차익 매물 실현 때문인지 아니면은 시장 자체의 그 악재 때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차익 매물 실현이라고 하면은 뭐 물론 단기적인 그 악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도 뭐 반도체 업황 항상 이야기해요. 반도체 업황 안 좋습니다. 뭐 향후 몇 년 동안 안 좋을 겁니다. 제 지인도 막 엔비디아에서 공장이 쉽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 아무리 뭐 로봇이다, 뭐 AI다, UAM이다, 뭐 우주항공이다 뭐가 필요한가요? 반도체가 필요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굉장히 네. 궁금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장 자 개인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의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네. 조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CE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 그 섹터군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낙폭이 나올 때 그래도 돈을 잘 버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옥석가리기를 해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연결재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봐야 되고 네. 공시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아 지금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보니까 부채가 또 없어. 네. 그러면 뭐겠어요. 캐파 증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아 뭔 말인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란 톡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만약에 이제 아이고 오철 씨 이거 공시 이거 뭐 떴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하면 제가 이거는 좋은 겁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자 이제 그 흰색은 뭐 그 이제 바탕이요 검은 건 글씨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잘 모르시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시는 종목들을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받아가셔도 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해당 종목을 받아가셔서 이 종목이 왜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좀 알아보시고 공부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전문가님 저희 또 반도체 관련주를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걸까요? 반도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반도체가 그 앵커님이 보셨을 때 제가 네. 이래 말씀드렸잖아요. 네. AI, 뭐 UAM, 로봇 뭐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앵커님께서는 반도체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요? 네. 갑자기 또 저한테 이렇게 업황을 그럼요, 물어보신다면. 예.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업황이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일단 앵커님도 그 이제 좀 경제 방송을 네. 하도 오래 하셨다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정확합니다.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안 좋을 수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좀 원래는 저는 장기적인 투자를 고집을 하는 편인데 네. 요새 보기 좋은 거는 단기, 중장기도 다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오늘장의 반도체가 좋지 못해요 지금.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오늘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좌가 많이들 녹아내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데 제가 그래서 저점 매수를 위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왔냐? 아닙니다. 자,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던 그 첫 번째 종목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주요. 게임, 야, 오치열 오랜만에 게임 잡았다. 야, 오치열 정말 오랜만에 게임 잡았는데 중국이 네. 조금 움직임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뭐 위메이드나 뭐 이런 곳들 조금 강한 상승 오르면서 하는 거 아닌가. 위메이드 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게임에 정말 크게 묶여가지고 오른다라기보다는 위믹스 코인이 재상장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게임을 가지고 온 이유. 원래 중국 쪽의 그 사실상 게임 자체는 중국 쪽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구가 너무 많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 쪽 그래도 우리나라랑 가깝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화도 약간 그 비슷한 추구하는 그런 것도 비슷한 게 좀 있으니까 한국 게임 판호가 굉장히 많이 발급이 됐어요. 원래는 뭐 작년 한 11월까지만 해도 조금씩 그 발급이 되긴 했습니다. 판호 발급이 되긴 했는데 네. 문제가 뭐냐?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정도 기업들에만 판호 발급을 허가를 해줬다.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좀 해줘봤자 우리나라에 큰 혜택이 되지 않는, 큰 돈은 안 되는 그 정도 기업에게 조금씩 해주다가 이번에는 좀 크게 나왔습니다. 뭐 텐센트라든지 네디즈, 크래프톤, 넥슨 뭐 이쪽에다가 판호 발급 4달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대형 게임사들에도 크게 판호 발급을 해주고 있다. 이게 사실상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상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최근에 뭐 영화나 이제 조금 우리나라 드라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빗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잡아야 되는 거 뭐 엔터 쪽 뭐 있잖아요. 뭐 M&A 뭐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SM이나 뭐 이런 것들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업도 그거와 약간 묶여 있는 상태에서 향후 금액이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까지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아실 사실이겠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이 게임 시장 규모가 상당합니다. 뭐 게임 시장에서 중국이 큰 손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시장이 상당히 큰데 여기 최근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중국에서 대거 발급을 했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에 다시 훈풍이 좀 불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7년 이 한한령 발동 이후에 또 5년간 외자 판호를 받은 기업이 딱 2곳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대거 발급을 하면서 게임주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방송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고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 QR코드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2초에서 3초 정도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는 이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부진을 하면서 좀 힘을 못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게임주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네. 괜찮을까 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게임주들을. 그러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죠? 네, 그러니까요. 이상하네. 근데 사실 어제 게임주들이 전문가님 네. 좀 강세를 많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12%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많이 올랐죠. 네네네,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게임주들을 좀 공략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자, 사실 그 의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조금 중국 쪽이 한한령 때문에 사드 배치 벌써 한 5년 더 된 것 같은데 체감상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5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사드 쪽 이후로 한한령을 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 업계 전문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5년 동안 사실상 우리나라 게임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게임들만 사용을 하고 조금 싫다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쪽에서 하던 그런 게 거의 전통 느낌이었거든요. 중국 게임 시장이. 그런데 아니 5년 동안 우리나라 게임을 안 했으면 중국 쪽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출액이 많이 안 올라와도 당연한 거다. 사실 그 중국 쪽에 그쪽에서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매출액이 계속 하락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 기업도 그런가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야 대단해요. 그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네. 재무제표가 정말 좋거든요. 네. 정말 좋은 상태에서 이 재무제표가 왜 좋지? 잠깐만. 중국 쪽 시장이 안 열려 있는데 매출이 왜 좋지? 라고 한 순간 딱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구나. 그러면은 매출액은 왜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네. 왜 떨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 투자 확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갑자기 다른 데 투자하고 돈이 네. 있으면은 게임 만들고 개발하고 막 퍼블리싱 계속하고 네. 이래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작년까지 투자 개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회사 관계자와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022년도까지 개발과 투자를 정말 많이 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출시되는 게임들이 정말 많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계속 오릅니다. 2019년도 4,600, 2020년도 5,000, 2021년도 5,500, 2022년도 7,000. 자, 그리고 올해는 1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조까지 예상을 하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이제는 한 10%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도 말이 안 되게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쫙 채워줄 건데 이제는 그래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딴 길로 샜는데 왜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네. 할 말이 딴 길로 샜는데 제가 네. 앵커님한테도 마이크도 안 주잖아요. 저 혼자 그러니까요. 다 하고 있는데 좀 주세요. 이게 재밌는 게 네. 뭐냐면은 그러면 중국 쪽에서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 쪽 투자를 많이 해서 왜냐면 한국 게임이 안 들어오니까 뭐 어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중국 쪽이 더 세겠다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여기에 이 회사에서 만든 자회사의 신작 VR 게임이 있죠. 신작 VR 게임이 중국 유료 스토어의 1위입니다. 계속 1위하고 있어요. 계속 네, 1위하고 네. 있어요. 이게 유료인데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드디어 네. 앵커님과 드디어 이야기 좀 마이크를 해야겠습니다. 넘겨주시네요. 자, 네. 앵커님 중국 55위안 네. 55위안이 얼마게요 한국 돈으로? 55위만이요? 갑자기 어렵다. 또 이런 또 퀴즈를 저한테 내시네요. 생각도 못했죠? 그러네요. 네, 저는 55 또 위안. 이 중국과 관련된 게임주와 관련된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대충 10,000원 정도 넘지 않을까요? 자, 어디서 힌트가 들려온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가요? 어쨌든. 한청이신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한 네. 11,000원 정도예요. 네. 11,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상 네. 그 게임을 하는 그 연령대 자체가 어린. 네. 제가 죄송해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네. 게임을 잘 안 해서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지금 그게 게임주를 아니라, 준비를 해오신 그게 거예요, 아니라 전문가님? 하지만 네. 여기에서 만든 게임들이 정말 유명해요. 네. 제가 이름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뭐 사실 드라마도 잘 안 보고 뭐 잘 안 합니다. 뭘 잘 안 해요. 뭘 잘 안 하는데 네. 아, 딱 들으면은 아, 다 아는 거. 그리고 옛날에 네. 핸드폰 게임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굉장히 히트쳤던 그 유명한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니까. 네네. 어쨌든 그런 게임이 걸로 재밌다라는 건가요? 재밌겠죠. 그래서? 재밌으니까 네. 1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우리나라 한국 게임들이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했는데 네. 이미 1위를 하고 있다. 어. 그것만 봐도 아, 이 기업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그 게임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에 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요 종목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전문가님 사실 이 네. 중국 판호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이 중국에서 저희 우리나라 게임에 이 판호를 발급을 안 해주면서 그동안에 중국 게임이 굉장히 성장을 그쵸, 많이 그쵸. 했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 우리 한국 게임이 조금 성장성이 있을까,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첫 번째 공략주, 오늘 게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사실 게임 시장 규모가 상당한데 또 5년 만에 한한령에 대한 해제감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여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대거 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게임 업계에 다시 훈풍이 좀 불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중국 시장에서 중국 스토어에서 해당 기업의 또 기업의 게임이 유료 어플에서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전 세계 VR 기기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피코 중국 스토어에서 무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 매출액까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지금 50분 안에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 정확한 방송 공략주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저는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귀엽게 이렇게 꾸미고 왔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 네. 사실 제가 지난 방송들을 돌아보면서 네. 아, 우리 전문가님 오늘은 좀 오늘만큼은 내가 물어뜯지 않아야겠다. 너무 표독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야겠다 싶었는데 근데 또 제가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이 종목이 진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전문가님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아까 저희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네. 매출액은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고 네. 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자, 네. 일단은 방송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을 사업 미리 했다. 다각화를 통해서 그쵸, 그쵸. 뭐 늘려가고 투자를 하고 뭐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도 많은데 굳이 이 기업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아, 자, 좋습니다. 그 네. 앵커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했고요. 네.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다. 네. 뭐 요새는 많이들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네. 겁니다. 뭐 수학의 덧셈뺄셈 같은 거니까. 그런데 자,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 이제 다른 게임사들, 다른 네. 게임사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재밌는 게 2020년도부터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액 자체도 거의 없고요. 영업이익 이쪽에 적자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의 특이점은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리고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자면 쿠팡이 아마존의 그 좀 사업의 그런 거를 좀 따라했잖아요. 풀필먼트 사업이라고 하죠. 내가 굳이 아웃소싱을 맡기지 않겠다. 내가 다른 기업들에게 굳이 왜 택배사와 뭐 협력을 하고 뭘 하냐.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한 특이한 기업이 아마존인데 그 일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서 다 벌어서 결과적으로 아마존 대성을 했죠. 그리고 쿠팡이 어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쿠팡은 적자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썼죠. 그리고 이 기업, 자, 이 기업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쿠팡도 그랬고요. 아마존도 그랬어요.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이제 네. 쿠팡이랑 아마존 둘 다. 그런데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는 아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투자와 개발에 사용하고 쓰는 돈이 어마어마했다. 네. 대신 그 어마어마한 만큼 나중에 크게 돌아올 것이다. 요 정도. 사실 이게 좀 답변이 됐을까요, 앵커님? 네. 시원하게 됐나요? 조금은 지금 됐는데 안 된 것 같은데. 크게 네.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아, 저는 진짜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아, 그럼 이게 네. 문제예요. 자, 앵커님의 네. 문제다. 왜냐하면은 몰라서 이제 시원하지 않다. 네. 자,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앵커님은 이제 아직 답답하시다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 다른 그 기업들 뭐 웹젠이나 뭐 다른 뭐 한빛소프트 뭐 이런 다른 네.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들 네. 재무제표를 한번 싹 보세요. 그러면 아이, 망했네. 이거 상장 폐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자회사가 VR 게임을 출시를 해서 중국에 있는 그런 유료 스토어의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딱 잠깐만 VR 게임? 아, 게임을 만드는데 VR 게임도 만드는구나. 요새 시장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게 바로 VR입니다. 자, 이 VR 시장,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그런 그 시장이 이걸 껴가지고 내가 직접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사냥도 하고 뭐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포커도 치고 하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기업이 이미 중국 시장을 먹었죠. 네. 먹은 상태에서 올해 안으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이제 현재 메타의 스토어에서도 출시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중국이 아니라 메타에서 스토어를 출시를 하겠다. 메타 스토어를 출시를 하겠다. 이 회사에서 있는 이 게임이. 그런데 이 메타가 무슨 회사냐?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VR 점유율 세계 1위,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하여튼 이거 설명하기가 힘드네. 자, 여러분들 아이폰이 있고 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삼성폰이 점유율이 90%라고 쳐요. 그런데 이 삼성에서만 스토어를 깔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 스토어에다가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큰 시장에다가 게임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내민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도 좋고 뭐 이제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앵커님 근데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앵커님이 시원하게 이제 해결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살짝 답답했거든요. 네. 살짝 답답했는데 답답하셨나요?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종목 잘 가겠다. 왜냐하면 옆에서 네. 딴지를 한번 걸어주잖아요. 네. 그럼 잘 갑니다. 저는 또 메타버스 얘기하시길래 메타버스 또 침몰하는 시장 아닌가 이게 무슨 또 소리예요? 또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우려감이 또 드는 거예요, 전문가님.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 답답한데 전문가님 답답하세요? 이게 지금 뭐 한 2주 있다가 네. 한 2주에서 한 3주 있다가 네. 그때 제가 앵커님 이거 수익률 설명 네. 잘 해주세요 하면서 이 종목 말할 거거든요. 저기 수익률 표에 나오나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앵커님이 이때 답답해하지 말고 그 시간에 좀 살 걸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네. 애플에서도 6월 중으로 애플 글라스 출시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삼성에서도 VR 기기 만든다고 했고, 네. 그리고 메타에서는 3 제품 나온다고 했고, 네. 결과적으로는 VR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를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종목 한번 제가 그 네. 기업의 관계자도 아니고요. 저는 그 종목 아직이 아니라 방송을 내면 사질 못해요. 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뭐 관계자도 아닌데 약을 팔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딴지를 거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데
아주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좀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제가 대신해서 전문가님 대신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우선 게임주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뭐 1조 클럽 도전장을 낸 기업이다라고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이 본업인 게임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도 이를 바탕으로 좀 1조 원 가까이의 매출을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또 메타스토어의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입장을 하셔야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송이 지금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말씀 중에 저희가 또 장 마감이 됐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8% 내린 2,451포인트에 좀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대 넘는 하락분을 좀 연출을 하면서 오늘 하락장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손 놓지 마시고요. 덮어두지 마시고 더욱더 공부를 통해서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고 또 이런 공부가 나는 좀 어렵다,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면 오치열 전문가님 도움 한번 받아보시고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를 한번 포트에 담아보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또 종목들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드리고 조금 안정적인 투자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건설이나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요. 게임주 말고 저희가 또 이런 좀 오늘 업종 중에 좀 좋은 테마 중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좀 한 종목 정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 뭐 앵커님처럼 접근하는 게 맞아요. 네. 원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 이거 올랐네, 내일 또 오르는 거 아닌가 네. 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네. 모르니까 무슨 종목, 무슨 모르니까. 종목이 있는지 몰라요 일단. 네. 그런데 거래 상위, 이거 등락 상위, 아이고 이거 올랐다, 이거 좋다. 네. 아이 내일 또 오르겠다, 사자. 오늘 10% 올랐네, 내일 상한가 간다니까 사자. 네. 그래서 마이너스. 자, 이미 오른 건 보지 마세요. 자, 네. 이미 오른 거는 보지 마시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 오른 것들도 있어요. 이미 오른 네.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의미로 더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뭐 장난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 저희 어쩔 수가 어떤 없어요.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지금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아주 좋은 종목이 있죠. 자, 무슨 종목이냐? 꽤 됐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잡아드렸던 그런 섹터 바로 네. 암호화폐다. 암호화폐요. 오, 저 재밌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네.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올랐죠. 네. 예,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3,200달러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예, 전문가님, 저 눈이 번쩍 뜨이는 네. 섹터를 또 준비를 해오셨네요. 암호화폐 관련주. 그래요? 너무 기대가 살짝 됩니다. 이런 취향이시구나. 이제 굉장히 위험한 스타일이세요. 왜냐하면은 암호화폐 쪽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주식 시장은 제가 네. 항상 이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코인 좋아요. 네. 코인으로 제주에서도 뭐 갑자기 뭐 벼락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공부도 오래 해가지고 꾸준하게 네. 버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주식은 뭐 미국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네. 하한가 갑자기 맞아가지고 안 팔리는 경우도 있어서 하하하 막 이런 맞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네. 뭐 슬프지만 그런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코인보다는 그래도 주식장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코인을 사라 이게 아니라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주식을 사라라고 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시간이 없네요. 오늘 2부가 메인이었는데 앵커님이 시간을 다 10분 잡아먹었어요.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전문가님 자, 그거 네. 아세요? 지금 저랑 같은 마음이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노란 그렇죠. 톡방 들어오시면 네.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문가님이 암호화폐 얘기하시자마자 지금 시청자분들 한 5분, 6분 정도 아, 그래요? 들어오셨거든요. 오, 많이 들어오셨네요. 어이구, 이 종목에 네. 대해서 또 저희가 자, 한번 파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게 문제예요, 문제. 네. 자, 이런 거 좋아하시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되고. 자, 일단은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나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암호화폐가 약간 뜨고 있어요. 자, 주식 시장보다 움직임이 더 빠르고 강한 게 바로 어쩔 수 없이 그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도 위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좀 어째 뭐 그런 게 있어요. 원본 손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보다 더 위험한 거는 코인이죠. 코인인데 그런데 왜 제가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 시장이 이제 그럼 이제 저점이 끝났다. 인플레이션이 끝났다. 이제는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주식 시장은 5% 올랐습니다. 5% 올랐을 때 코인 시장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알고 계시나요, 앵커님? 자, 또 이렇게 저한테. 갑자기? 네, 갑자기. 갑자기 주식이 모르겠어요. 5% 올랐다. 네, 주식이 5% 지수가 5% 올랐다. 네. 그러면 코인이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거의 2배 이상 올랐지 않을까요? 한 30%는 오릅니다. 30%. 네, 못해도 진짜 못해도 30%고 더 오른 종목들은 50% 넘게 올라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게 뭐냐면은 주식 시장에서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 시장이 등락이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네, 네. 하면은 주식 시장도 그 이후에 후발로 천천히 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선두적으로 오르는 게 바로 코인 관련주다. 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자 일단은 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예뻐요 차트가 아주 예쁩니다 자리만 잘 지켜주면 네.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차트 네. 자 일단은 자 최근에 이자가 많이 내렸어요 조금 예금 금리가 많이 내리면서 이게 예금 금리가 하락이 나오면서 한 5%. 와, 금리가 이자가 5%야? 우와, 대단한데? 네. 했는데 갑자기 2달 만에 갑자기 3%.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체감상 반이거든요. 체감상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예금으로 막 그 적금으로 막 몰렸었는데 이제 그게 다 빠졌습니다. 16조 원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나? 바로 위험 자산으로 갑니다.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암호화폐, 뭐 코인 뭐 이쪽이 아니라 네. 주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잠깐만 바닥 찍었어? 야 코인 사.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올랐나? 비트코인 8개월 만에 쫙쫙쫙 올랐죠. 쫙쫙쫙 오르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온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이 회사가 개발한 코인이 있어요. 이 네. 회사가 개발해서 이렇게 한 코인이 있어요. 네. 이 코인이 하루 만에 네. 130%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어요. 한마디로 내 계좌가 5천만 원 있었으면 갑자기 1억이 넘은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이 회사의 그 돈도 네.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죠. 결과적으로는 주가 부양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된 상태고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 던져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조금 특이하게 제가 차트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1부 종목은 제가 시간이 없어 차트를 못 봤고요. 네, 네, 네. 2부 종목 보시면은 자 차트가 와 지금 차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 왜냐하면 거래량이 한 번 터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네. 죽지 않았고 전에는 거래량이 없죠. 네, 없다가 살아있네요. 거래량이 한 번 네. 터지고 나서 죽지 않은 거래량이
큰 급등락을 보이면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동평균선 다 모인 상태에서 이게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 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의 전형적인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상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차트의 전형적인 후의 차트는 네. 점이 하나 찍힙니다. 점이요. 예,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점이 하나 찍혀요. 그래서 뭐야, 뭐 안 올랐네. 왜 주가가 안 움직이지? 하고 보면 점이 하나 찍히고 점상이 됩니다. 다음 날 또 점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점상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크게 보세요. 차트 신기하죠?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네. 강하게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코인 시장이 힘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네. 주식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전고점 네. 뚫을 겁니다. 이런 말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전고점 못 뚫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고점은 못 뚫겠지만 그거의 반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기에도 굉장히 저점이다라는 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보실 수 있는 사실일 것 같고요. 차트상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도 살아있고 이동평균선도 다 모여있고 저점까지 꾸준하게 조금씩 올리고 있는 해당 종목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오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당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4분 동안만 열려 있는 거고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의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받아보시고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포트에 한번 편입해 보시면서 상승 한번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 비트코인 관련주 제가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좀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암호화폐가 지금 상승장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또 하락장이 오면 이 종목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이 종목만의 강점이 딱 하나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하락장이 오면 떨어질 수 네. 있겠죠. 하지만 그게 떨어진 게 지금이에요. 지금인가요? 예, 네. 뭐 왜냐하면 다들 아십니다. 그쪽 코인 쪽이나 이렇게 정말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네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했을 때 와, 코인 1억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기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네네.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 연준이 야, 5%가 뭐야? 5.2%까지 내가 금리 인상한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저점으로 빠진 상태다. 이제 코인 쪽은 뭐 이제 디지털 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닌가요?가 바로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지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예, 지금 네. 뭐 더 빠져봤자 10%. 예, 예, 더 빠져봤자 10%. 그런데 올라갈 길은 무궁무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블록체인 네네. 컨설팅 업체 설립자 또 누구 있죠? 그 시시루라는 분이 가상화폐 모멘텀이 이제 하락장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야 확실한 랠리가 올 것이다. 라고 이미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좀 관련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멘트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무궁무진한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딱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비트코인 관련주도 첫 번째 종목 게임주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